안녕하세요. 2025년 5월 20일 미장안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바로 어제죠. 2025년 5월 20일자 미국 증시랑 또 글로벌 금융시장을 요약한 리포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꽤 뜨거웠던 랠리가 갑자기 딱 멈췄는데 왜 그랬는지 오늘 좀 단서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 자료들 통해서요, 시장의 혁신적인 움직임, 또 그 이면의 심리 같은 걸 좀 파악해 보고요. 여러분께서 이 복잡한 시장 상황을 좀 명쾌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그거죠. 6일 동안 계속 오르다가 주요 3대 지수가 다 같이 하락 마감했어요. S&P 500이랑 나스닥이 한 0.4% 정도 빠졌고 다우존스도 0.2% 정도 내렸네요. 네, 맞아요. 이게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도 있었겠다 싶긴 한데 그것만으로는 좀 설명이 부족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물론 차익 실현도 있었겠죠. 근데 시장의 발목을 잡은 더 큰 요인이 두 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첫째는 역시 국채금리 상승이고요. 10년물 금리가 거의 4.5% 가까이? 네, 4.49%까지 올랐고요. 금리가 꽤 올랐네요. 네, 그리고 둘째는 신용평가사 무디스 있잖아요. 네. 이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전격적으로 강등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그냥 뉴스 하나 나온 게 아니라 그 36조 달러나 되는 어마어마한 부채 문제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좀 경고등이 켜졌다. 시장은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라니. 이게 좀 충격이 컸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마냥 안전하지만은 않구나 하는 그런 불안감이 좀 퍼진 겁니다. 네, 그런 큰 이슈가 있었군요. 어쩐지 기술주들도 전반적으로 힘이 없더라고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도 한 1.2% 빠지고 엔비디아도 0.9% 하락했고요. 네, 전반적으로 좀 눌렸죠.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홈디포예요. 실적 발표했는데 예상보다 잘 나왔거든요. 근데 주가는 오히려 0.5% 떨어졌어요. 이건 정말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게 참 재미있는 포인트죠. 이게 바로 현재 실적보다는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게 더 크게 작용했다는 증거입니다. 시장은 홈디포의 좋은 실적, 그 이면에 혹시 숨어 있을지 모를 소비 경기 둔화라는 그림자, 이걸 먼저 본 거죠. 실적은 좋은데 앞으로가 걱정된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얼마나 그 미래 예측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또 그 기저에 깔린 불안 심리가 어떤지를 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불안 심리가 채권 시장에서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아까 10년물 국채금리 4.49%까지 올랐다고 하셨고 2년물 금리도 보니까 거의 4%에 근접했더라고요. 3.98%요? 네, 그렇죠. 근데 여장이 10년물 금리가 2년물 금리보다 낮은 그 장단기 금리 역전 상태, 이게 계속되고 있네요. 이 현상이 지속되는 건 뭘 의미할까요? 네, 그 장단기 금리 역전은 보통 이제 단기적인 불확실성이나 위험을 시장이 장기적인 전망보다 더 크게 보고 있다, 이런 신호로 해석되거든요. 그러니까 무디스 강등이라든가 아니면 연준의 통화 정책이 좀 불확실하다든가 이런 요인들 때문에 당장의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이 역전 현상이 유지되는 거죠. 단기적으로 뭔가 불안하니까 장기 채권보다 단기 채권 금리가 더 높다. 이런 거죠. 네, 맞아요. 앞으로 경기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는 시장의 우려가 좀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불안 심리는 당연히 다른 자산 시장으로도 좀 번졌겠죠. 보니까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좀 약세를 보였는데 반면에 안전자산 대표격인 금 가격은 온스당 3,200달러를 훌쩍 넘기면서 하루 만에 2%나 급증했어요. 네, 금값이 많이 뛰었죠. 네, WTI 유가도 조금 오르기는 했고요. 금 가격 급증은 역시 안전자산 선호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 무디스 강등 이슈하고 연준 관련 불확실성, 이게 딱 겹치면서 투자자들이 약간 정부 부채와 연동된 자산에서 좀 벗어나서요, 가치를 좀 보존할 수 있는 안전자산, 즉 금으로 몰려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가 상승은 조금 더 복합적이긴 한데요. 미국하고 이란 핵 협상이 좀 진전되면서 공급 우려는 약간 줄어든 측면도 있고요. 동시에 또 AI 산업 발전이 미래 원유 수요를 늘릴 거다, 이런 기대감도 같이 작용하면서 가격을 좀 끌어올린 걸로 보입니다. 유가는 좀 다른 요인들이 섞여 있군요.
네, 약간 상반된 요인들이 같이 영향을 미친 거죠. 그런데 미국 시장이 이렇게 좀 불안감에 휩싸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유럽 증시는 유틸리티랑 통신업종 강세로 9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중국에서는 그 배터리 기업 CATL, 홍콩 상장 첫날에 주가가 16%나 급등하면서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는 모습이었어요. 지역별로 온도차가 꽤 크네요. 네, 맞아요. 지역별로 상황이 좀 달랐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이날 미국 시장의 핵심 동의는 역시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하고 그에 따른 파장,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관세 관련 물가 상승 우려 표명, 이게 컸습니다. 홈디포 실적 발표는 개별 기업 이슈였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 심리 전반에 대한 우려를 좀 자극했고요. 이 모든 게 좀 연결돼서 시장을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 리포트를 통해서 보니까 6일간의 랠리를 멈춘 시장 하락 배경에는 역시 무디스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큰 이슈가 있었고 국채금리 상승, 또 미래 소비에 대한 우려 같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특히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급등한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네, 핵심은 시장의 초점이 현재의 실적보다는 미래의 불확실성 쪽으로 좀 옮겨갔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뉴스가 나와도 이런 불안 요인이 부각되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여실히 보여준 사례죠. 그렇죠. 최근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기조에는 불안 심리가 깔려 있었다는 걸 보여준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볼 질문입니다. 이번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과 또 계속되는 금리 상승 압력이 앞으로 투자자들의 그 위험자산 선호도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몇 주간 발표될 여러 경제 지표들 속에서 어떤 신호에 가장 주목해야 할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